워커는 다른 상담 전공의 상담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셜 워커는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 신념, 태도, 가치, 방향은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내담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셜워커는 특히 소외된 사람분들, 고립된 사람분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되돌아볼 때 힘들었지만 대학원에서의 첫 1년은 제가 평생 소셜워커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저의 세계관, 신념, 태도, 가치,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양하고 계층이 심화되면서 여기서 자주 쓰는 말이 한국말로 조력 전문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헬핑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래요. 헬핑 프로페셔널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돕는 직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사, 목사, 교사, 간호사 이런 직업들이 헬핑 프로페셔널이에요. 우리도 소셜워커도 상담하는 분들도 헬핑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력 전문가들, 헬핑 프로페셔널들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에 있는 공부가 필수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사가 되기 위해, 스쿨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 그때 공부했을 때도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그리고 그 사회복지를 전공을 할 때도 다문화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다문화 부분은 2년마다 1년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로서 평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회의나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소수에 대한 쟁점, 인권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4주는 이 사회에 계층이 만들어지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과정, 세계관과 정체성의 발달 같은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행동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을 좀 더 소셜워커로서 행동할 수 있게 바꾸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후반부 4주는 전반부에 배우신 그 개념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많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지만 후반부에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1강 다문화 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는 다양해요.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 정의의 중요성, 아무리 개인의 문제를 논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행복한 개인이 모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것, 모든 사람의 존엄성, 그 가치에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 사회복지사 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Social Worker, NASW, 그래서 전미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윤리 강령이 있어요.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거기서 문화적 역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워커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 기준에서 얼마나 개방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증가하는 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문화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그거는 비윤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능력, 장애,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민감한 이슈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소셜워커로서 사회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태어나죠. 먼저 개인 수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회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개념에서 비롯되었고 전통적으로 자율성, 독립성,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 수준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문화적 신념 구조, 가치, 규율, 그 사회적 실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종과 성별 같은 집단 지표 안에서는 내가 아시안이죠. 동양인이고 성별이 여자죠. 이렇게 이런 변하지 않는 이런 상대적이고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집단에 속할 수도 있고요. 교육, 대졸이에요. 그런 교육에 따른 집단,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계층, 뭐 중산층, 하층 이런 그런 사회 경제적인 계층,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지 그것도 집단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 쪽, 내가 도시에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에 따라서 또 집단이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에요. 뭐 바뀔 수 있는 거고, 뭐 아직도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결정되는 건지는 아직 논쟁거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같은 집단 안에 있는 분들과는 내가 비슷한 특성과 경험을 공유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자이고 아시아인이고 동양인이고 미국에 사는 이민자이고 학부모이고 주부이고 소셜워커라는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자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가 있다면 종교 집단에 속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이상의 문화적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보편적 수준,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인간이므로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우리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 아프고 자식이 잘 되면 자랑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개인 경험입니다. 어느 문화나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보편성은 모든 문화에서 뭐 정신적인 병,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아니면 반사회적 행동 같은 것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꼭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을 해볼 수 있죠. 개인 수준, 집단 수준, 보편적 수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개인과 문화생활이 이 사람의 부정적 행동,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 잘못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 서비스 전문가는 소셜워커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공부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